왕께서는 풍화하셨습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역병에 걸려 좀비가 된 백성이 나타나고 동시에 당신이 그 시대의 세자라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니고 영화 같은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입니다. 드라마는 캄캄한 어둠 속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을 비치며 시작됩니다.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긴 듯 강령전으로 향하는 한 의원과 그의 제자. 의원은 제자에게 치료 중 절대 전하의 침소를 엿보지 말라고 명하지만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 제자는 침소를 엿보다 왕으로 추정되는 무언가에게 손목을 잡혀 끌려가죠. 그리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왕은 고자다라는 내용의 벽보가 딴 걸 잘못 읽었네요. 왕은 죽었다라는 내용의 벽보가 한양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에 치안을 담당하는 금군별장은 살아있는 왕을 모독했다며 벽보를 쓰고 붙인 사람을 모두 잡아들이라 명합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왕이 두 창으로 쓰러진 지 열흘인데 그간 왕을 만난 이는 영의정 조학주 대감과 세자의 이복 동생을 임신한 중전뿐이니 괴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다는 대화를 나눕니다. 며칠 후 조학주 대감은 왕이 죽었다라는 괴소문의 근원이 한양의 유생들이었다는 고변을 듣고 그들을 잡아들여 고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모를 자백하기보다 매관매직으로 부패한 해원조 씨들에게 나라를 갖다 바친 왕은 죽어 마땅하다는 말을 합니다. 같은 시간 세자 이창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중전인 계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병중에 계신 아버지를 뵈고자 하니 그녀에게 강령전 출입을 허락해달라 말하지만 그녀는 왕의 두 창이 세자에게 옮으면 위험하니 중전으로서 허락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허나 그 이유가 고작 두 창 때문일 리 없다 생각한 세자는 화를 내며 중전의 아갈머리를 농담이고요. 어쩔 수 없이 동궁전으로 돌아온 세자는 왕의 상태라도 파악하고자 좌익이 무영에게 왕의 진료 기록이 담긴 약방일기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세자는 중전의 명을 어기고 몰래 강령전에 잠입하는데 그곳에서 그르렁 소리를 내며 악취를 풍기는 웬 괴물의 그림자를 목격합니다. 허나 무슨 일인지 그림자는 곧장 사라져버리고 이에 세자가 문을 열어 확인하려던 순간 모르고 방구를 끼는 바람에 금군별장에게 발각됩니다. 뻥이고 그냥 발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동궁전에 돌아온 세자는 무영이 가져온 약방일기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적어야 하는 약방일기엔 이상하게도 왕이 쓰러진 후의 기록은 전혀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세자창은 조씨 가문이 분명 숨기는 게 있어 일부러 적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죠. 그때 갑자기 무영이 이승이라는 의원을 아냐며 묻습니다. 알고 보니 약방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지유런의 이승이 의원이 왕을 치료하기 위해 얼마 전 강령전에 입궁했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죠. 이에 세자는 이 의원이 무언가 알고 있을 거란 생각에 그를 찾으러 무영과 잠행을 나갑니다. 같은 시간 동네 지유런의 병자들을 간병하는 의녀 서비는 영신이라는 환자와 식량이 없어 굶고 있는 병자들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승희 의원이 지유런으로 돌아옵니다. 관 하나와 함께 말이죠. 이에 놀란 서비가 관을 열어보는데 관에는 충격적이게도 했던 단이가 죽어 있었죠. 이에 서비가 곧장 이 의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묻는데 의원은 누가 봐도 큰일이 생긴 표정으로 아무 일도 없다며 시치미를 뗍니다. 이곳은 다시 한양. 조학주 대감은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 광란의 댄스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또 딴 걸 잘못 읽었네요. 조학주 대감은 대신들을 불러 모아 유생들이 왕을 폐위시키고 세자를 새로운 왕으로 만들겠다는 서신을 찾았다며 분노합니다. 그는 이것이 영모의 증거라며 금군별장에게 세자를 압송하라는 명을 내리죠. 하지만 세자는 이미 한양 외곽으로 잠행을 나온 상황. 이곳에서 이 의원이 동네로 이미 돌아갔음을 파악한 세자는 곧바로 무영에게 동네로 향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무영은 칼퇴하고 치맥해야 된다며 농담이고요. 세자는 자신이 영모를 버렸기에 지금 한양으로 가면 죽게 된다고 말하며 동네로가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시간 동네 산에서 방구를 끼다 지유런으로 돌아온 서비는 병자들이 어디서 났는지 웬 고깃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주방에서 고깃국을 요리하는 영신을 발견하죠. 이에 서비가 그에게 웬 고기냐고 묻자 영신은 배가 고파 사슴을 잡아왔다고 말합니다. 병자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에 영신에게 내심 고맙던 서비는 애기 엄마 젖이 안 나온다며 국을 더 달라는 병자의 부탁에 국을 퍼내려는데 그래서 다니의 손가락을 발견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영신이 만든 건 다니의 시체국이었던 거죠. 이에 화가 난 서비가 영신을 창고로 끌고 가 이유를 물으며 말다툼을 하는 동안 한 의녀 옆에서 고깃국을 먹던 아이가 갑자기 토를 나며 발작을 일으키다 죽어버립니다. 이에 놀란 의녀가 이 의원을 부르려는데 고깃국을 먹은 병자 전부가 죽어있는 지유런의 모습. 당황한 의녀가 병자들을 살피던 순간 갑자기 죽었던 아이가 뼈 꺾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고 갑작스런 비명에 놀란 서비와 영신 심각한 낌새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무언가가 부딪히더니 문 틈새로 웬 피가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때부터 지우러 나는 죽은 후에 살아난 병자들 즉 좀비들의 그르렁 소리와 뛰어다니는 발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영신과 서비는 무서운 나머지 그만 트름을 하고 맙니다. 조선을 지옥으로 만들 역병의 근원지가 된 지유런. 과연 서비와 영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동네로 오고 있는 세자 일행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까요?